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이고요. 오늘은 그 하원의 부채 한도 협상 최종 투표가 있습니다. 그 앞단에 뭐 이걸 처리할지 말지 뭐 투표할지 말지 그런 단계 과정들이 좀 있었고 운영위원회 통과 과정이 있었는데 어찌 해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간 한 8시 반 정도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로 봐서는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로 오늘 연준 내에서 그동안 굉장히 높아졌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단 뒤로 미루는 스킵 발언이 나왔습니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제퍼슨이 되살린 스킵, 그리고 미치 매코널이라고 이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거든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소수당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제 하원 투표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원 의장인 메카시가 사실상 뭐 공화당에서는 하원을 뭐 통솔하고 있으나 본인 입으로 말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예, 그래서 매코널이 좀 대신 얘기해준 측면이 있겠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이고요.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오랜만에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우정현님, 라멘트님, 눈 나빠져 들어가서 봐님, 파이큐큐님, 꽃기호영님, 천사로시퍼님, 입군 개구리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상황 또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쨌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찬반 투표, 이게 아무래도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하니까요. 예, 어찌 될지 모르는 뭐 측면도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만 어쨌든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0.63 내렸고 다우, S&P도 각각 뭐 0.4, 0.6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사실 그 오전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구인 건수가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뒤에 나중에 이제 필립 제퍼슨이 뒤집었기 때문에 좀 호재가 되긴 했습니다만 오전에는 이 구인 건수 상당히 분위기 안 좋게 만들었었다, 그런 내용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웹을 보시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중간 점은 좀 이렇게 초록색이 많은데 어쨌든 테슬라는 좀 올랐지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조금 하락했네요. 엔비디아가 한 5% 넘게 좀 빠진 부분 좀 보이시죠? 예.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하락했다,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이제 메커널이 오늘 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간에 뭐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면 뭐 가부간의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거는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오늘 이제 그 조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주 그냥 널뛰기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 구인 건수가 나온 다음에 노동시장이 상당히 강한 걸로 나오면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갑자기 또 70%로 높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다시 이게 20%로 내려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필립 제퍼슨의 발언 때문인데요. 아주 그냥 오늘 쫙 갔다가 쭉 떨어지는 이런 일도 있네요. 그거 같이 한번 보시죠. 4월 구인 건수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4월 구인 건수가 1010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월이거든요. 1056만 건. 2월에 1000만 건 드디어 깨집니다. 997만 건. 3월에 974만 건. 쭉쭉 깨지다가 4월에 다시 1010만 건. 1000만 건대로 다시 올라섰어요. 이게 사실은 1000만 건 이하로 내려가면서 점점 좀 느리긴 하지만 계속 둔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1000만대로 올라간 겁니다. 이 1000만하고 900만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게 노동시장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장 전망이 940만 건이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이게 계속 꾸준히 둔화하는구나, 느리긴 하지만 둔화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걸 깬 거죠. 3월 수치도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숫자인데 실업자 대비 구인 건수 3월에 상향 조정돼서 1.66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다시 1.79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일자리는 많고 일을 뭐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업자들도 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 뭐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19 이전에는 1.2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구인 건수를 보고 약간 이게 숫자가 왜 이래? 약간 다들 쇼크를 좀 받았었죠. 그래서 부문별로 봐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건설이 사실은 경기에 좀 민감하다고 하는데 건설에서도 한 6만 8천 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가 다시 또 늘어났죠. 건설. 뭐 파이낸스 뭐 이쪽도 증가했어요. 그동안 많이 자른다고 하더니 조금 늘었죠. 그리고 뭐 레저 접객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레저 접객은 좀 감소했는데 전반적으로 서비스도 괜찮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PC에서 그랬죠. GDP 때 그랬죠. 실업수당 청구 때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한 4개 정도 보고 나니까 이게 금리 인상 쪽으로 가야 되나? 다들 이렇게 생각을 좀 오늘 했었죠. 오전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게 오전 10시에 나왔거든요. 오전 10시에 나왔습니다. 구인 자료 오전 10시에 나왔어요. 10시 이전과 구인 자료가 나온 10시 이후 셰임 페드워치의 금리 상황률을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앞뒤로 시간을 봤었거든요. 한 직전에 61%였다가 구인 자료 나온 다음에 71%까지 올라갔습니다. 10% 포인트 이상 급등한 거죠. 요거 하나만 갖고 그렇게 뭐 확 높아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보시면 어쨌든 그 자발적 퇴사는 좀 줄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추가로 이제 구인 건수 보실 때는 두 가지를 조금 더 보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 그리고 해고가 좀 늘어난다는 거는 정리해고요. 레이오프나 뭐 이런 거. 해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고용시장이 좀 둔화한다는 표시고 자발적 퇴사는 늘어나면 고용시장이 좋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퇴사는 제가 나 이 회사 못 다녀서 때려치겠어. 다른 회사 가야지. 오라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는 많을수록 고용시장이 좋다는 거고 적으면 적을수록 고용시장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번 달에는 자발적 퇴사가 좀 상당히 적었습니다. 거의 2년여 만에 최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인 건수가 많고 해고 건수는 또 줄었거든요. 해고 건수 줄고 이러면서 고용시장이 강하긴 한데 자발적 퇴사는 좀 줄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그래도 노동자들이 바깥에 일자리가 많긴 한데 뭐 그렇다고 내가 마음에 완전히 드는 거 이런 건 좀 적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다. 근데 이제 오늘 필립 제퍼슨이 전방에 나섰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퍼슨이 그 부의장으로 내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지만 부의장으로 지명이 됐고 뭐 의회 뭐 통과 이런 거는 사실상 이사 될 때도 잘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제퍼슨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부의장에 준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명자고 뭐 내정된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제퍼슨이 스킵하는 게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어 좋다 이런 식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시장이 너무 약간 인상 쪽에 너무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약간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했을 수 가능성.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동결을 하고 싶다. 물론 동결이지만 스킵이죠. 6월에 동결하고 7월에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왜냐? 그냥 지금 상황에서 막 이렇게 자료 막 이렇게 안 좋고 뭐 이런데 굳이 그냥 뭐 밸런스 맞춘다고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올릴 생각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분명히 이걸 꼭 집어서 스킵이 데이터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뭐 100%까지는 아니죠. 그 사이에 무슨 뭐 정말 뭐 CPI가 뭐
폭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면 연준 지도부는 확실히 스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스킵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제퍼슨이 얘기한 다음에 이 확률이 완전 뒤집혔어요. 완전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그 발언 뒤에 6월 동결 확률이 다시 70% 선으로 올라갔어요. 보시면 지금 6월 동결 확률이 73.6%, 인상 확률은 26.4%. 뒤집힌 거죠. 오전만 해도 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전만 해도 인상이 70%대, 동결이 20%대였는데 이 제퍼슨 발언 뒤에 인상은 20%대, 동결은 70%대. 이렇게 X자로 숫자가 확 바뀐 거죠. X자로. 그게 이제 제퍼슨 자체가 이사기도 하지만 부의장에 지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월의 뜻이겠구나. 그리고 지도부의 뜻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사실 19일에 파월이 컨퍼런스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데이터들이 좀 계속 안 좋게 나왔어요. GDP 숫자 그랬죠. 실업수당 그랬죠. PCE 그렇죠. PCE에서는 뭐 슈퍼코어는 다시 또 확 뛰고 그랬으니까 0.4로 확 뛰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4월 구인 건수도 굉장히 고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 인상 하나벼 이렇게 가다가 제퍼슨이 분위기를 한번 잡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킵 쪽에 무게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하나 조금 더 보여야 될 게 처음에 스킵이 나왔을 때 그 스킵의 정도 그리고 지금 다시 스킵을 얘기할 때 스킵의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그때 금리를 많이 올려도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전후에 나왔을 때의 스킵은 이런 안 좋은 자료들을 보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6월 아니면 7월 정도 뭐 그 정도 뭐 6월에 안 올렸고 7월에 안 올릴 수 있으면 더 좋고 쭉 자료 좋게 나오면 뭐 7월도 안 올리고 그러면 쭉쭉 하다 보면 완전 포즈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 그렇게 했던 게 이제는 최소 1회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래서 2회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데이터들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파월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가 말을 한 다음에 데이터들이 자기의 그 커멘트를 좀 뒷받침해줄 자료들이 나왔으면 최소한 예상 수준대로의 자료들이 나왔으면 그냥 스킵이 바로 밀어붙일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지금 시장도 그렇고 연준 내에서도 바로 올려야 돼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찍어 누르려면 어느 정도 이런 스킵파에서도 뭔가 더 내놔야 되겠죠. 야, 그래 다 알겠고 자료가 좀 더 세게 나와서 알겠는데 원래대로 스킵 한번 스킵도 해보자. 그러려면 7월에도 올릴 수도 있지만 그 뒤에도 뭐 봐서 더 올려야 되면 더 올릴게. 원래는 나도 뭐 한 7월 정도 생각했는데 더 올릴게. 그렇게 약속해줄게. 이렇게 정도는 얘기를 해야 이 인상파들도 좀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킵이 다시 스킵 정도로 다시 내려오긴 해도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처음 전해드릴 스킵 때와는 조금 그 스킵의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조금 더 긴축 쪽에 무게가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또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CPI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겠죠. 그럼 제퍼슨은 왜 갑자기 스킵 얘기를 했을까? 물론 이제 파월이 그 전에 금리 생각보다 많이 안 올려도 된다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게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자기들도 자료 같은 걸 더 많이 보고 하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더 봤음에도 이 정도면 그냥 스킵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제 오늘 베이지북이 나왔어요. 베이지북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4월과 5월 초 사이에 크게 변한 건 없다. 하지만 뭐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래 성장 전망이 좀 악화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은행 상황, 파이낸셜 컨디전스, 즉 금융시장 상황이 뭐 스테이블하다, 뭐 정가 좀 비싸다는 거겠죠? 비슷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타이트해졌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전역이 다 금융시장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뭐 핫한 데가 사실은 뉴욕 아니겠습니까? 뉴욕의 이제 금융시장 상황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전반적인 금융시장, 금융 분야 섹터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지역은행들은 계속해서 신용 긴축되는 거, 타이트닝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 산하가 뭐 이제 당연히 금융시장 상황은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런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하반기에 금융시장 긴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단 말이죠. 모르니까 그러면 6월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내부적으로는 뭐 자기들끼리 또 다른 자료를 뽑아봤을 수도 있고 어디에서 리포트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것만으로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가능하다. 그동안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스키파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긴축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생각한다. 크게 생각한다. 이 가능성을 걱정을 많이 한다. 반면 블러드처럼 바로 인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사는 사람들은 금융시장 긴축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거 뭐 별로 걱정할 거 아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천천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차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이지북을 보면 여전히 뉴욕 연은 등 이제 금융시장이 강한 지역에서는 이런 긴축 걱정이 좀 계속 있다. 그래서 지도부도 일단은 6월에는 한번 상황을 보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 여전히 좀 계속 조금씩 나오죠. 예, 이거는 참고사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아니고 지지난번인가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금리 인상 전망 얘기를 할 때 그런 적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똑같은 4대 4여도 지도부가 어디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파월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표가 똑같이 4대 4여도 파월 생각이 뭐 가중치를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생각에는 무조건 가중치를 줘야 돼. 똑같이 4대 4 한 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새기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의 스킵과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리 핑크가 오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번에서 4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시티는 2번 정도. 시티도 좀 많이 올리는 약간 좀 이제 긴축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은행이거든요. 어쨌든 시티는 2번 정도 얘기하고 있고 레리 핑크는 2번, 4번 정도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 물론 JP모건 자산운용은 이제 앞으로 그냥 끝났다고 보는 데도 있고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두루두루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자료들이 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아무래도 추가 긴축에 대한 전망 가능성은 조금 높다. 그거는 꼭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나올 데이터도 썩 뭐 연준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요일에 나올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5천 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계속 청구 건수도 180만 건. 제가 이제 보통 3월 월스트에서 말씀드리는 전망치는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보고 그날 제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 보고서도 여전히 대충 19만 5천 개. 4월보다는 그래도 꽤 줄어드는 거죠. 꽤 줄지만 여전히 10만 대 후반이고 실업률 3.5%에 불과하다. 시간당 평균 임금 0.3, 4.4. 이 정도로는 월러가 3%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한참 높다.
그리고 서비스 전망. 결국은 그 서비스, 고용, 인플레 세 개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ISM의 PMI가 그나마 조금 더 신뢰도도 높고 정확한데 5월에 나올 ISM의 5월 서비스 PMI가 4월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 비행기 수요 많다는 얘기. 집값 부문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찝어서 얘기했어요. 주택시장이 최근 좀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임대료 부분 걱정이다. 집값이 다시 반등하고 이러면 임대료가 뭐 떨어지지 않고 뭐 유지만 한다고 해도 이게 조금 그러겠죠. 인플레 측면에서 집값이 더 오르기 시작하면 임대료 다시 더 오르겠죠. 사실은 임대료가 더 많이 빠져야, 더 많이 하락을 해야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효과가 많이 상쇄할 수 있다. 그 부분. 그래서 최근에는 이 주택 가격을 조금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주택시장 반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인플레 부분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우먼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택시장 반등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영향은 당연히 아니겠죠. 나쁜 영향입니다. 나쁜 영향이요. 정시 상황은 뭐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6월이 계절적으로는 좋지 않다. 뭐 S&P는 뭐 다른 달에 비해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나쁘다. 뭐 그런 얘기. 기술주는 더 해야 된다. 아니면 너무 좀 지금 특정 종목에 몰려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 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요. 헤지펀드들은 S&P 500은 좀 하락에 베팅하고 있고 나스닥은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워시저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도이치뱅크가 가장 비관적인 금융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항상 보셔야 돼요. 도이치뱅크에서 나오는 전망은 항상 금리도 막 예전부터 6% 가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곳들이고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비관적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 기술주에 대한 그 전망치도 그렇고 주가 전망치도 그렇고요. 도이치뱅크가 가장 비관적인데 어쨌든 기업들 연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 그게 다 관련이 있겠죠. 예, 관련이 있겠죠. 인플레는 안 떨어지고 뭐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그래서 침체는 오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업 데폴트도 올라갈 거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고용이 상당히 좋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아직은 그 월가의 그 다수 그 메이저리티는 여전히 침체 전망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 시점은 계속 좀 계속 미뤄지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도 많이 하죠. 작년부터 니네 계속 온다고 하더니 계속 미뤄진다고 얘기하곤 합니다만 월가의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침체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고용과 소비가 좋지만 이들 생각은 계속 그런 거죠. 언젠가 꺾인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조금 뭐 제조업이 안 좋다 그런 얘기 좀 나오니까 뭐 외부 요인도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너 계속 나쁘다고 하는데 언제든 정말 나빠지는 거니 이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고용 지표만 보면 뭐 당분간 침체는 보이지 않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반기 내년 이때까지 유효할 거냐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제퍼슨이 큰 틀의 방향은 다시 좀 바꿔놨죠. 그 어쨌든 이제 인상 쪽으로 가던 흐름을 다시 이쪽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요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나중에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잘 멈췄어. 그 부분이 또 나중에 사후 평가를 받을 텐데 그 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6월에 점도표가 나오면 터미널 레이트 볼 수 있겠죠. 물론 더 올라갈 텐데 터미널 레이트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6월에는 스킵을 하더라도 터미널 레이트는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월 CPI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어쨌든 그 블랙아웃 기간 전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퍼슨 인사가 커멘트 한 거는 그런 점 때문에 어쨌든 직전에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제가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부터 그 미국 시간으로 6월 1일이거든요. 미국 시간 6월 1일부터 그 방송 형태를 조금 바꾸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7시 5분에 생방송으로 했는데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좀 조회수도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한 7시 25분부터 제가 이제 아침 그 시간은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비슷한 시간대에 나와서 녹화를 해서 그걸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방송보다는 이제 녹화로 해서 7시 25분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제가 이제 공지도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내부 좀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